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워싱턴 정가 깊은 곳에서조차 쉬쉬하는 비밀로 분류되며 감히 공론화되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영원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 보고 계시다면 아직 빙산의 일각만을 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이면에는 미국이 스스로 판 치명적인 오판과 전략적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의 그 오판 덕분에 한국이 곧 러시아의 450억 달러 규모 핵연료 시장을 뒤엎고 미국조차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미국 에너지부 고문을 지냈고 30년간 동아시아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온 닥터 이든 스미스입니다. 제가 직접 워싱턴에서 겪어본 바로는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잠수함을 움직이는 핵연료를 스스로 생산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핵연료 주권을 쟁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잠수함이라는 미끼를 물고 핵연료 주권이라는 진짜 패권을 낚아챈 한국의 숨겨진 3단계 전략을 단독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은 분명 강력한 군사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군사적 문제라면 핵연료는 곧 에너지 안보이자 패권의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은 국지적 위협이지만 핵연료는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을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그리고 에너지부 사이에서는 정말 심각한 내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및 영내 군사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했고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조약 근간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제가 당시 목격했던 바로는 보고서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어떻게든 희미해지고 삭제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견제와 러시아 핵연료 의존 탈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한국을 핵연료 대리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오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필리 조선소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기술 통제와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이나 인도에게 기술을 제한적으로 이전하며 통제권을 유지했던 방식, 즉 몸통은 주되 심장은 우리가 준다는 충전기 종속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제기했던 비유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스마트폰으로 봤다. 본체는 줘도 충전기를 우리가 쥐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스스로 충전기를 만들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였다. 왜 미국에게 공포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봅시다. 미국 원전 연료의 약 20%가 러시아산입니다. 2026년 러시아산 우라늄 금수 조치가 발효되면 이 20%의 공백은 미국 전역에 끔찍한 전력 대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핵연료 농축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제 한국이 노리는 핵연료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핵연료는 우라늄 광석에서 추출한 옐로케이크를 시작으로 육불화 우라늄 가스로 변환된 후 가장 중요한 농축 과정을 거칩니다.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미세한 질량 차이를 이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 두 원자는 질량이 단 1%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수백, 수천 대의 직렬로 연결한 캐스케이드를 통해 가스를 초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아주 미세하게 가벼운 U235가 중앙에 무거운 U238이 바깥쪽에 모입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야말로 핵연료를 만드는 마법이며 여기에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용 원전은 농축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반면 미국의 핵잠수함은 핵분열 효율이 높은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이슈처럼 보이지만 농축 기술의 문을 합법적으로 여는 외교적 허가증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이라는 명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HEU에 가까운 고농축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이 워싱턴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은 농축도 20% 미만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건건히 받아야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족쇄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수십 년간 막아온 외교적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이 족쇄를 완전히 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적 이용이라는 합법적인 명분 아래 이 기술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잠재력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핵연료를 자급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가 장악하던 시장의 공급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핵잠수함은 미끼였고 핵연료 주권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목표였던 것입니다. 한국이 3년 안에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K 원전 시스템의 독특한 효율성에 있습니다. 다른 핵강국들은 기술은 좋지만 느리고 비쌉니다. 미국의 보글 원전 건설 사례를 보세요. 10년이 지연되고 비용이 30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 시스템을 통해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한국의 비결은 모듈화 건설 기법에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전 부품을 공장에서 대형 모듈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 이 기법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 즉 선박 블록 공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대형 조선소에서 선박의 블록을 미리 제작해 합치는 것처럼 원전 구조물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비용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K 시스템은 핵연료 농축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릴 공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나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의 산업적 무기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듈화 기술은 SMR 시장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SMR은 미래 원전으로 불리며 대량 생산 및 수출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모듈화 기술은 SMR의 대량 생산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SMR 시장에서도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적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역전극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 위협 속에서 고슴도치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철학으로 핵무장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970년대 중반 한국이 프랑스 상고방사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추진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는 파키스탄 등 제3세계의 기술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집요하고 강력한 외교적 압력으로 한국은 1976년 초 프랑스와의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확보했던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카이스트를 통해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50년간 숙성되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단순히 기술 제공이 아니라 이 50년의 수군을 해방시킨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한국에게 핵주권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생존과 독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는 순간 러시아의 핵연료 독점은 무너집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은 현재 글로벌 핵연료 공급 시장, 특히 동유럽의 원전 연료 공급에 있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형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로사톰 연료에 100%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신뢰도와 서방 동맹국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러시아 대비 15에서 20% 저렴하게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원전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한국으로 급격히 전환할 것입니다. 이는 로사톰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핵연료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제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스 공급을 무기화했듯이 핵연료 역시 러시아의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공급은 유럽 국가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며 한국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K-원전풀 패키지를 완성하여 전 세계에 판매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모듈화 건설 기술,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 인력 공급, 그리고 자체 조달한 핵연료 공급 보장이 모두 포함되죠. 이는 단순히 원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전체를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수준의 통합 서비스와 신뢰를 절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의 자기 파괴적 오판이라고 규정합니다. 한국의 핵연료 주권은 단순히 국방 이슈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모두의 딜레마를 이용해 한국이 쥔 결정적인 전략적 카드가 된 것입니다. 핵연료 주권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협상 카드를 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같은 오랜 수건을 해결할 수도 있죠. 미국은 러시아 의존을 끊기 위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큰 전략은 결국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국은 자국의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 장벽, 기술 표준, 경쟁 또는 덤핑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예측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이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